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차 함수는 이렇게 2차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어요. 디스크리미넌트에서 이걸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실수근을 갖는지 허수근을 갖는지를 판별하는 식이죠. 그래서 D라고 해서 두 가지, 이건 이제 B가 짝수일 경우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 유도할 때도 얘기가 된 바가 있어요. 이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 허근을 가질 때는 빨간 것처럼 D가 0보다 작아.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래프가 형성이 돼요. D가 0보다 크면은 X축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 X축과. 그리고 D가 0이면은 한 군데에서만 만나. 근데 그걸 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다, 겹친다 해서 근은 하나로 표시가 되지만 겹치는 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죠. a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항등식을 만들어요. 두 근이니까. 요 a를 뽑아낸 이유가 항등식이 되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이렇게 1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항등식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때 이제 요 부호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홀수계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짝수계가 되면은 플러스가 돼. 곱하니까. a가 1인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럼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하나씩이니까 그래서 2분의 3. 알파 베타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해서 이렇게 조작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줘. 그럼 이것이 곁다리로 나오니까 제거를 해줘야 되죠.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어. 대신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꼭지점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어야 돼. 여기 식이 주어져 있어요. 꼭지점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판별식 구할 때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이렇게 덤으로 나오는 것들 다 소거해주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꼭지점은 이거에 y는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x 자승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하면은 이게 a, b, c가 이렇게 다 주어졌으니까 a, b, c를 대입하면 돼. x, y 구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요 오른편에 녹색 그래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요 식이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빨간 것이 돼. 근데 이것은 위로 올라가니까
요게 x는 변하지 않지만 y가 플러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언제 필요하냐? 그래프를 그리는데도 필요하지만 여기 보면은 요 녹색 그래프는 여기 최소값을 가져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돼. 빨간색 그래프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돼. 최대 최소를 구할 때도 꼭지점은 반드시 필요해요. 꼭지점을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은 x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y는 아까 근해 공식처럼 이렇게 좀 복잡했는데 이렇게 구해도 돼요. fx 대신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집어넣어서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어느 것이 편한지 골라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 한쪽은 이렇게 제곱 형태고 플러스 형태다. 그러면 꼭지점은 PQ가 돼. 근데 대신에 이렇게 주어져 이쪽을 이쪽으로 옮겨서 Y 마이너스 Q 할 수가 있어. 이때는 마이너스 Q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호에 대해서 유의하면 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가 되죠. 이건 또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이렇게 근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PQ가 근이야. 그러면 X는 두 근의 그 가운데 P 플러스 Q의 가운데 그리고 Y는 그 X좌표를 집어넣은 값 그지? 이렇게 X 플러스 Y, X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다. 플러스로 돼 있을 경우는 X좌표는 2분의 P 플러스 Q 마이너스가 붙어. 그리고 그 X 값을 집어넣은 Y 값. 그렇죠? X 자승 플러스 4X 플러스 3인 경우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2a분의 b 구하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지. 이렇게 그 값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시하면 이것도 똑같이 나와. 같은 시계에 다 세 개가 이것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근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같은 식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냐? 어? 그것은 식을 보고 뭐가 편한지를 골라서 쉬운 길로 가시오. 그런 의미. 그다음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원래 그래프는 x 자승 그래프예요. 그럼 이건 점선에 요거에 해당돼요. 이것을 x축의 왼편으로 움직여. 왼편은 마이너스 쪽이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가 돼. 부호는 항상 반대로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옮기니까 여기 y가 플러스가 돼. 이게 x로 옮기는 것은 x한테 반영하고 y쪽으로 움직이면 y쪽에 반영을 하되 부호는 반대로 한다. 이걸 정리하면은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움직이고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이고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 요 x자승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이만큼. 대신에 부는 마이너스. 그리고 위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평행이동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포물선은 2차식이죠. 직선은 1차식이고 예를 들어서 y는 x 자승, y는 x 플러스 1. 이 두 관계는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파란 그래프가 포물선이고 맨 위에 녹색 그래프가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같이 놔. 같다고 놔야 방정식이 성립이 되죠. 아니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요 점에서는 두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퀄로 놓은 거.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성립이 되고 그 근을 구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이제 무리수로 값이 나오죠. 두 번째는 요 x 자승과 y는 x-4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접해요. 딱 한 군데서 만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서는 같으니까 값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대신에 접선은 반드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나. 그래서 x는 2분의 1이 되고 d는 0이 돼. 그 다음에는 서로 만나지 않아. y는 x-1은 세 번째처럼 만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같다고 놓는데 같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허근을 가져. d가 마이너스 3보다 작기 때문에 사실은 같지는 않아. 같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허근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최대 또는 최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꼭지점이 최소가 돼.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뒤집혀서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무한대지 뭐 한없이 내려가.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플러스 무한대가 돼. 무한대까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반드시 꼭지점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 다음 구간별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구간이 주어졌어요. 그때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완전하게 그려놔야 돼. 예? 그려놓고 꼭지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을 적용을 해서 최소와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처럼 요 녹색은 마이너스 1과 0 요 구간이니까 이렇게 딱 네모를 그어서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 되면은 요 값이 최소고 요 값이 최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뒤집힌 것도 마찬가지. 구간이 주어지잖아요. 사실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와 최소 구간을 적용을 해서 아 이것이 최대구나 이것이 최소구나 하는 것을 판별해서 값을 구해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